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장외 의원총회가 막 끝났습니다. 네, 제 옆에는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추운 차가운 겨울에서 뵀다가 이제 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네, 아까 온도를 보니까 26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더워요. 땀이 나는 예, 이 장외 그렇습니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첫 장외 투쟁이나 봐도 되겠죠? 오늘 네. 첫 장외 집회였는데요.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현장에 나온 것 같고 또 국회에서 일하시는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거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 못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출석 체크를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어디서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죠. 바로 10만인 클럽 광고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입니다. 월 10,000원이면은 이 성원을 보탤 수 있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그 예고를 했어요, 트위터에다.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 계시겠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그 계속 그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야당 간사시죠. 그 정청래 의원을 모시기로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저희가 대선 올레 때 전 세계 100 몇십여국 160개국이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도 정말 긴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고 국정원이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윤선 기자? 지금 상황은 사실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먼저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우리 70억 전 세계 평화 애호 민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조특위 간사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기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가끔 울컥하는 남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국회 복도에서 그렇게 갑자기 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그냥 울컥 눈물이 솟구쳤던 것입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또 김현 진선미 의원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말 못할 속쓰림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래도 그러한 희생과 양보를 해서라도 국조를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어느 순간 원판 김새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가 청문회장에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것을 넘어서 새누리당이 지금 나오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원판 김새 없는 청문회는 너무 김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청문회장에 민주당이 동조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 되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더 이상 양보를 해서는 정청래도 죽고 국조특위도 죽고 민주당도 죽겠구나. 그것은 음습한 독가스가 살포된 독가스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국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니까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속 끓이면서 양보해가면서 해왔던 내 자신에 대한 비애, 서글픔, 분노 이런 것이
저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CBS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두 분 이렇게 격하게 네. 언쟁을 하신 걸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원판 김새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용 그 네 분에 대해서 국조특위 차원에서 증인 신청이 안 되면 사실상 이거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끝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또 그분들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이 채택되는 순간 당연히 100% 청문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안 나오면 그것은 하나만한 청문회가 되거든요. 저는 원판 김새 이 4명이 새누리당이 협조는커녕 오히려 나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유가 원세훈 김용판은 본인들도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봐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장 전국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생중계 현장에서 폭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용판 전 청장이 나 새누리당하고 짜고 그런 수사 발표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은 그 정통성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이 9명인데 본회의 통과 시에 6명이 반대했어요. 3분의 2가 반대하는 사람들로 국조특위 위원들을 채웠어요. 권성동 간사 외에 3인만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조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후반부로 갈수록 노골화되고 그리고 직접화되고 그리고 모렴치화되고 이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판은 같이 공범으로 끌려다닐 수가 없다. 이런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원판 김새 없는 청문회에 사인해라, 타협해라 하는 순간 저는 간사직을 사퇴합니다. 오늘 중대 발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간사직을 사퇴하겠다. 사실 더 이상의 이런 식의 청문회로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이뉴스 애청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성동 간사와 그런 굴욕적인 협상과 그리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살리기 위한 솔로몬 재판정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로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할 테니 우리 민주당에 대한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이 무도한 새누리당 정권 세력에 맞서서 같이 한번 끝까지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시죠? 근데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 선더이즘과 사케이즘으로 국민과 함께 즐겁게 객관적이지만 낭만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웃으며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 굉장히 의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오마이TV 또 오마이뉴스 같은 대한 언론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KBS, MBC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KBS, MBC에서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촛불 집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렇게 대강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민주당 안에서 언론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 계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최민희 의원이십니다. 여러분 반갑게 네,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쪽으로. 네. 의원님 어제 항의 방문 가셨죠? 네, 어제 문화일보 항의 방문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문화일보가 NLL 그 대화록에 관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왜곡된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네, 뭐 평행선을 달리다 왔습니다. 네, 주로 뭐라고 얘기들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문화일보가 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인 듯이 단정적인 헤드라인을 뽑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자기들의 취재 결과 뭐 확신하고 있는 거의 확신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일부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에 기초한 건지 일부 사실을 왜곡해서 머릿속에 형성된 관념을 가지고 계속 쓰는지 정말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실종에 대해서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큰 문제가 또 방송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 KBS, MBC가 보도를 안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이런 정말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언론이 이렇게까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으면, 이게 미국 같았으면 이게 이렇게 이 정부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점에 휴가 가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국조위원 한 명은 일본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짱 튕기는 거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믿고 이러는 건데 KBS, MBC 공영방송은 물론 SBS와 다른 그 보도까지도 사실은 촛불 집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이 아주 미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도 보도 안 하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보도했는데 아주 축소해서 보도했을 뿐만 아니고 이게 보수 쪽 집회하고 마치 비슷한 수준과 규모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조사 시작된 첫날 KBS, MBC, SBS 공이 국정조사 관련 보도를 전부 다 뒤로 밀어서 9시 20분 이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MBC하고 SBS의 경우는 한쪽은 여름 전어보다 더 뒤에 밀렸고요. 여름 전어. 여름 전어. 여름 전어가 도대체 전어는 가을 전어는 들어요. 그렇죠. 여름 전어 보도가 국조 보도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SBS의 경우는 영국 로얄 패밀리 황세자 태어났다고 그거를 국조 보도보다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증인 채택 해놓고 안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 그거에 맞서서 이제 장외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리에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윤상현 부대표가 저희를 보고 생떼 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런데 사실 다 기억하시죠? 2004년에 사학법 재개학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거리로 나왔었던 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런 시점에서 다른 의정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 말 그대로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해외 언론은 이미 촛불 집회 초기부터 촛불 집회와 국정조사를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CNN, 알자지라 방송, 르몽드까지.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CNBC 방송의 경우는 이 사태가 민주주의 국정을 농단할 만한 큰 사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거는 하야하냐 마냐, 탄핵되냐 마냐의 그 귀로에 설 만큼 중대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신정아 사태, 참여정부 말.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두 사람이 매일 주고받은 거 샅샅이 뒤지고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렇게 언론이 조중동이 달라붙어서 취재하면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회 오시기 전에 그 언론운동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언론운동가로 훨씬 더 유명하신데 그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가 너무 난망한 상황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국회 안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난맥상이 너무 커요. 근데 그럴 때 큰 거부터 풀라고 하면 사실 안 풀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민주당이
이게 언론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잘 지내고 모든 언론이 잘 보도해 줄 것으로 믿고 무조건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지형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힘은 우리를 지지해주는 열성적 지지자들의 그야말로 똘똘 뭉친 지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사실은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MBC, KBS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도록 당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일보에 이어서 다른 데도 항의 방문 일정 잡혀 있습니까? 네, 저희가 KBS하고 SBS에 이미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중요한 그 보도 관련된 분들이 휴가 중이라고. 아니 이거 또 다 같이 방송 휴가하는 다 것 같이 같아요. 휴가네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휴가, 새누리당 일부 국조위원 휴가, 그다음에 일부 위원들 지역구 내려가셨다는데 그게 휴가 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방송사 주요 인물들도 휴가. 저 지금 가히 대한민국은 휴가 중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그래서 수가? 요청했고 다음 주 초에는 저희가 반드시 항의 방문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보도 이거 별거 아니지라고 넘어간 것이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든 작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챙기겠습니다. 네. 아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마이TV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의원님들의 이런 정말 뜨거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좀 좋다 그래야 되나요? 좀 힘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무기력한 민주당 네. 비판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뜨거운 예, 열정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한 분 더 모셔볼까요? 네, 이어서 지금 민주당의 입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 대변인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색하십니까? 아니 뭐 전 세계에 생중계 된다 그래서 오긴 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번 대선 올릴 때 한번 인사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어요. 예.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장외로 처음 나와서 이렇게 의원총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장외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어떤 일정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 많은 것 같아요. 네. 의원들이 국회를 뭐 팽개치고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네.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것처럼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병행 전략이에요. 네. 저희들의 단기 목표는 국정조사의 정상화입니다. 국정조사를 만들어내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해태하고 방해하는, 여러분 뭐 가끔 우리가 월드컵 지역 예선전 치를 때 그 중동의 몇몇 국가들이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들어 눕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침대 축구라고 하는데 그 침대 축구를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거거든요. 진선미 김현 의원 뭐 빼라고 그러면서 또 며칠 보내고, 국정원 비공개 문제 가지고 또 엉켜서 또 들어놓고, 그리고 또 뭐 야 너 뭐 이런 말 한두 마디 들은 걸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파행 만들고요. 결국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인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특별위원회로 생각하고 들어와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여론, 국민의 힘,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대 축구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지표약은 심판의 엄정한 옐로우 카드와 관중석에서 날아드는 물병입니다. 그럴 때 축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게 보냈던 그동안의 야유 혹은 힘내라는 박수소리와 더불어 같이 했던 질책, 이것을 이제 응원의 목소리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것처럼 뭐 편안한 축구를 진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이 장외 투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일단 새누리당 측에서 어제 참 뭐 말하려다 보니까 또 어이가 없는데, 세상에 제1야당 대표가 정말 정중하고도 엄중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뭐 그 원내 협상을 담당하는 수석 부대표가 그러게요. 이렇게 저도 보고 의견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들이대시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황 씨 혹은 최 씨가 아니라 윤 씨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한데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이정현 수석이 홍보로 옮겨가면서부터 네.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른바 과거 친박계 의원들의 이렇게 나서기가 상당히 심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자기 임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쟁의 최선두에 서서 제1야당 대표와 제1야당 그리고 나가서는 국민들을 능멸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네. 두고두고 저희는 비판할 거고요. 책임 묻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새누리당이 나오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거고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건 네. 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항상 촌철살인 예, 그 말이 떠오르는데 앞으로도 이 시국을 네. 꼭 집어서 그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논평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야 무슨 개성공단도 네. 급따지다가 엎어지더니만 이것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실 네. 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급의 문제가 아니라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여야의 원내 협상을 끌어가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자중하고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협의를 끌어나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야 공격수듯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네. 하는 건 제가 볼 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원내 협상 잘하라는 수석 부대표 역할보다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자신이 당대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비도 이게- 하고 공격도 하고 뭐. 아니 자기가 감독인 줄 안다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용진 대변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네,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 잘 이렇게 방송을 하다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 막 무슨 그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막 그런 이게 상황인 것 바로 같아요. 그 오마이티. 생방송의 예, 묘미라고 볼 묘미라고 수가 볼수 있겠습니다. 있죠. 예. 자, 기다리고 계신 또 의원님이 네, 있죠? 의원님 계시죠. 이목희 의원님 말씀 또, 모시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쪽으로 오시죠. 네, 카메라 보시고요. 예. 의원님을 소개하기 전에 꼭 먼저 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네. 10만인 클럽 회원이십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장윤선 기자가 얘기를 해서 제가 장윤선 기자가 하라는 건 거의 대부분 제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놀랐대. 판세를 계속 들었었는데 틀렸잖아요. 예.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전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정치적 지형이 48대 50이다. 이것을 평소에 야당이 민주당이 가진 노력을 통해서 48대 52인 구도를 51대 49로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대선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네. 지금 같을 때 평소에 열심히 해서 구도를 바꿔야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 대선이 우리한테 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계를 거꾸로 보자면 지난 12월 16일 그러니까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있던 날 저희가 그날도 만나 뵙고 그 의견을 여쭙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도 이제 3% 얘기를 하고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시점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김용판 청장의 지시로 그 수서경찰서의 수사 결과 발표가 밤 11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 그 전에도 김무성 선대본부장이라든가 권영세 상황실장이라든가 등등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 곧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그러면 이미 이것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긴 선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랐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 혹은 지지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전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과 크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다만 저로서는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은 그런 엄밀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말 국가 권력이 그 정도로 정말
그 수사 결과를 네.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럴 줄은 차마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제 안착됐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죠.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히 역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굉장히 유신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러는데요. 그 시절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주역 가운데 한 분 아니십니까? 제가 뭐 열심히 했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군사 독재를 끝장내야 하고 네. 이렇게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저나 저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국정원 나는 모른다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저 남재준 원장의 셀프 개혁. 셀프 개혁도 주문하고 말이죠. 등등의 이제 일련의 그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태도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른바 일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훼손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5년이 아니고요. 초반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괴감 같은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민이 죽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후퇴하는구나. 도대체 우리가 국민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울분과 자괴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컨대 대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는 것. 이거 선진국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만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그걸 조작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는 이런 상황이면 정권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개입이 있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입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개입했고 경찰이 은폐 조작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새누리당 국정조사 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원세훈 등 국정원 관련자, 네. 김용판 등 경찰청 관련자.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의 출석을 보장 안 하면 뭔 놈의 정문을 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1년에 새누리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 김한길 대표가 국민운동본부를 시청 앞에 설치하겠다 이런 기자회견 이후에 새누리당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국정조사판을 뒤엎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저는 양식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를 한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어디 있을까? 그런 기류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 사람들이 군사 독재의 편리함, 독재의 편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주의를 조장해와서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것에 대한 그 안일함. 이런 것의 DNA를 아직도 새누리당 일부가 갖고 있고 그게 조절되지 않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것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혹은 본인 스스로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어제 우리 민주당이 발표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이거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굉장히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더 일찍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어제 그 종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났다. 물론 그 중에 그 이 원인을 보면 작은 것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그릇된 결정부터 국조특위를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재개하겠다는 그런 어설픈 합의, 이런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와 국민 대중의 정사 요구를 받들어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네. 이런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런 반성 위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지적대로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 말 7월 초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이 그런 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한 제가 보기에는 국회 내에서 대화, 토론,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주요 의제, 핵심적 의제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결국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하는 방법은 국민과 함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좀 일찍 뭐 어떻게 보면 뭐 늦었을 때가 뭐 빠를 때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비로 하는 말이고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러나 이제 나온 것도 물론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나와서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비판할 것은 하시되 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예. 네.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한번 그 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들어보면은 오늘 자리가 민주당 의원들의 고해성사 자리가 아닌가 그런 느낌 좀 드네요. 고백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지난 7월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8월 1일인데 말이죠. 네.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홍보단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우상호 의원을 네, 모셨습니다. 우상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피서 다녀오셨어요? 선탠을 하고 오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 뭐 전국을 돌면서 이 홍보 캠페인 하다 보니까 그 남도는 지금 아주 폭염이에요. 보통 34도, 35도. 그래서 그 저도 모르게 선탠이 됐네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서울은 좀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뜨거운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그 촛불 집회는 밤마다 늘 진행되는 거점 지역이 있고요. 또 그 캠페인을 할 때마다 열성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그 시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답답해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도대체 이렇게 그 뭔가 분명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잠잠할까 막 이런 답답함이 더 넘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그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수많은 분들과 캠페인을 같이 하면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시고 왜 이제 왔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제 나왔냐? 민주당이 왜 거리에 이렇게 늦게 나왔냐? 이런 비판도 계속 있어 왔는데요. 어떠세요? 글쎄 그 저희가 6월 말부터 서명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제가 단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였던 20여 명의 의원들은 이 장외로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전에 전국 순회 캠페인을 했고요. 국회를 포기하는 정당은 사실은 그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원만한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더 그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했었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 지도부까지 총 가세해서 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으로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홍보단 활동을 계획을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컨대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갑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한 2주일 했었고요. 그때는 뭐 엄청나게 장마비가 내려왔었고, 그 다음 호남에서 2박 3일,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 그 다음에 충남, 천안, 아산 이렇게 전국을 다녔습니다. 오늘 이제 강원도를 갑니다. 그래서 강릉과 속초, 거기가 이제 권성동 의원 이번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킨, 그 다음에 또 NLL 문제를 처음으로 정략적으로 제기한 정문원 의원 지역 속초 이 두 개의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구, 경북, 네. 그 다음에 인천, 네. 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됐던 안 갔던 지역도 8월 중순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 텃밭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좀 어떤 생각입니까? 그 다른 사안 같으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캠페인하고 있는데 와서 뭐 의무를 뺏어가기도 하고 또 와서 막 항의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저항이랄까 항의가 셌습니다. 근데 이번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또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그거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한 거지 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전혀 항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먹고 살기 힘든데 웬만하면 그런 문제는 좀 여의도에서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들었지만 그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에이 그건 반칙이지. 이거는 당을 떠나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그러니까 50% 이상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단 활동 현장에서도 확인되는 얘기라 이런 얘기죠? 저희가 느끼기로는 50%가 아니고요. 거의 80%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을 싫어하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는 내 안 듣겠다. 뭐 이런 건 몰라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잘했지 뭘 니들이 떠드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우상호 의원 이 현장에서 이제 홍보단 맡아서 계속 활동을 하실 텐데요. 기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초반에는 뜨거울 것이다. 일주일 가기 어렵다. 의원님들 아마 안 나오실 거다.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날 제일 많이 나오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조를 짜서 의원들을 조를 짜서 조별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규모는 줄지만 상시적으로 여기 상주하는 의원들이 항상 20명씩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홍보단 활동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지만 20여 명의 의원들이 한 10명씩 7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간 내내 참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저희들의 의지와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열기가 식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잘못 알았나 보다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상호 의원 하면 저희는 사실 그 1987년 유월광장 바로 이 장소를 뜨겁게 달궜던 학생운동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이 흐른 지금 다시 또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셨는데 어떠십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만 그때 민주주의를 싸울 때의 주요 대상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같은 사법기관 아니었습니까? 그 사법기관들이 독재자의 말하자면 받침대가 되어서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미행하고 사찰했고 그래서 이한열, 박정철 같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가서 고문당했습니까? 우리가 10여 년의 그 민주정권을 통해서 그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앴다고 자신했었는데 불과 정권이 넘어간 지 5년 만에 다시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선거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됐어요. 저희와 함께 하다가 희생됐던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과 투쟁 속에서 유지해야 될 그런 끊임없이 보살펴야 커나가는 화초처럼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동안 우리가 잠시 방심해서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 달간 언론 보도에서 소외됐어도 끊임없이 지역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 우상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시작을 하시겠다. 노동 현장도 막 찾아다니시고 이러셨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한테 뜨거운 호소와 성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에 맞서서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세력이 또한 민주당이 유일하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멀리하고 저희가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정권의 불법 부정을 또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지혜롭게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또 성원 이런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뵀는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장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달리고 몇 있습니다. 개 정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뉴욕에서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조셉 0713 분이 올려주셨고요. 장애 투쟁하기로 했으니 제대로 해주기를 새누리당의 국민이 안중에 없는 오만방자 행태를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잘 보고 있으니 열심히 하세요. 공중파가 해야 할 일을 오마이TV가 대신해주니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얼마나 망가져야 언론이 정신을 차릴까요? 뉴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간절히 외쳐봅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많이 보고 계시네요. 지금이 밤 시간대인가 보죠, 뉴욕이? 그렇죠. 예, 그래서 낮밤이 바뀌어 퇴근 있으니까. 이후에 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네. 사실 뭐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을 모시고 이 국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대구에서 이게 휴가로 놀러 온 정말요? 부부입니다. 서울로? 네. 지금 친척집에 지금 네, 왔다가 애기 맡겨놓고 지금. 그럼 우연히 여길 지나가신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종각적으로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여기 집회하는 거 보고 한번 와봤어요. 야, 어떠세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근데 대구에서 민주당 집회를 저희가요 그냥 원래 잘 몰랐어요. SNS나 인터넷으로 그냥 한번 접하고 촛불 집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여기 집회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지금 부부신 거죠? 네. 아이는 맡겨놓고 왔어요. 장모님 잠깐 보고 계시네요. 그렇구나. 장모님은 서울에 계시고요. 네, 이것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해결해 대구에서는 좀 이 국정원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구 민심을 좀 전해주시죠. 지금 뭐 저희 SNS에서는 접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 뭐 조중동이라든지 지금 뭐 큰 매체에서는 솔직히 접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오다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큰 뭐 대형 매스미디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예, 물론 오마이뉴스가 크긴 하지만 3대 방송사가 없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할지 정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친구분들도 이 상황을 이런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어떠세요? 주변 반응은? 잘 모르죠. 예, 그리고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이 신문에 그래도 그 진보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사건을 접할 때마다 지난 대선 때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물론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 부정선거였나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좀 어떻게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결과는 3% 차이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뭐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만 하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새누리당도 뭐 지금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렇게 민주당하고 이렇게 교섭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장애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그래야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야 중에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 알 권리를 좀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짧지만 굵은 얘기를 가슴에 너무 해주셨어요. 와닿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울에 어디를 구경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는 그냥 일단 애 떼놓고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좋고 예, 일단 저기 이해합니다. 경복궁 쪽으로 가서 한번 보고 또 숭례문 새로 지어놓은 것도 한번 보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보육 문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복지 공약이 많이 네. 축소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무상보육 문제와 그렇죠, 예.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요. 예, 어떻게 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이 정도면 만족한다, 만족할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각 가정에다가 뭐 지금 보육료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근본적인 해결은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타가 시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야 믿고 더 맡길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애가 둘이에요. 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정부가 해줘야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네. 들어오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대구에서 여기까지 네. 예,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관광을 오셨으니까. 관광 오셨는데도 그러게 가다가 여기 이걸 인터뷰를, 보고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까지 대단하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이 네. 서울 광장 땡볕이 굉장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점점 더워지네요. 예, 우원식 의원님이 네. 오셨네요. 이제. 안녕하세요. 회의 때문에 늦어지셨죠? 네, 네. 무슨 회의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키기위원회, 을지로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그거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을 지키기에 조금 치우쳐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이런 쪽이 좀 미온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아니, 이런 그렇진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렇진 예. 않고요. 예. 을지키기위원회는 그것대로 그냥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국정원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해 나가는 거죠. 단지 을지키기는 그렇게 하면서 남양유업 사태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거 타결이 되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고 국정원 이 문제는 국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딴지 걸고 조롱하고 또 뭐 그냥 우기고 이러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협상에서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밀린 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의 방식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아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거고 그래서 그 합의의 힘이 국민들한테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좀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결국 참다 더 이상 안 돼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발하신 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이제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을 하면서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일찍 시민들하고 결합을 해서 좀 계속 좀 이렇게 키워갔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제 저희는 이 문제 역시 국민들의 공분이 가장 커지는 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한테 주어진 권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저희들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저 사람들의 오만 불통 이게 도를 넘어섰잖아요. 심지어는 협상하는 사람이 협상장을 버리고 강릉으로 가서 강릉으로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서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을 두고 피서 간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국민들의 이 분노가 정말 극에 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내일 증인 협상을 마무리 안 하면 이건 이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의 공분이 최대한 많이 모아지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판단해 갔던 거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내일을 지나면 국조가 사실상 평행화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시점이 적절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게로군요. 그 의원님께서는 4대강 문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저 영산강을 다 좀 보고 오셨는데, 이 전임 정권인 MB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한 정치 개입만 한 것이 아니라 4대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예산 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돌아보셨는데 그 얘기도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17대부터 이제 환경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17대부터 4개 강을 이미 다 걸었습니다. 네.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네. 강의 상태를 다 봤는데 18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제일 억울했던 게 4대강 사업하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당신들 강 걸어는 봤냐, 강을 가보기라도 했냐, 대한민국의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그러고 4대강 추진하는 거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영산강 남아있는 마지막 5번째 강인 영산강을 걸었는데 영산강을 택한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강이기도 했고 또 그 영산강은 오염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던 데입니다. 하자고 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자는 쪽도 있고, 가보니까 그건 4대강 사업이 아니고요. 4대강 자전거 도로 사업이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사업. 딱 변한 게 하나 있다면 자전거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놨어요. 근데 제가 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마지막 3일 동안 나주, 무안, 목포 이 구간을 걸었는데 그늘막도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3일 동안 자전거 도로를 계속 걸어가면서 본 자전거는 딱 9대 봤습니다. 야, 그거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게 383억인가를 들여서 383억이요? 자전거 도로를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3일 동안 광주 구간엔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도시 주변이니까. 그 앞에서도 별로 못 봤고 마지막 3일 동안 9대 본 거. 그래서 이게 완전히 헛돈 썼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하수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농업용수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농약을 많이 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전혀 수질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이를테면 COD 이런 건 오히려 늘어났고요. BOD는 약간 줄었더라고요. 근데 COD는 오히려 늘었고, 특히 중요한 게 클로로필 A인데 그거는 녹조예요. 녹조라떼. 그러니까 녹조가 지금도 이제 장마 지나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도 평균치보다 4배가 늘었어요. 이 4대강 사업하기 전보다 4배가 늘어서 그거는 녹조라떼의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강이 정체돼 있다, 강이 서 있다, 이런 호소로 연결된 하천이다. 그러니까 이번 4대강 사업이 물은 더 나쁘게 하고 물을 고쳐야 될 거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환경 사업인 것처럼 꾸밀라고 자전거 도로는 놨는데 많은 돈을 들인 자전거 도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 사업이다. 이런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 동네 가면서 보니까 보도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떤 분 저한테 그래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려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와야지 4대강 사업 끝난 다음에 뭐하러 왔어? 이렇게 따지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분 말씀 잘하셨네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그때는 최고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떨어져 있을 때고 4대강 사업하기 전에 4개 강을 이미 걸었는데, 하여튼 그 4개 강도 제가 다 볼 거예요. 그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거는 엉터리 사업을 했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사실상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 말이야요.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뭐 국정원, 그리고 4대강, 뭐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옆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네. 이명박 시장인 시절에 네. 부시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부시장했죠. 제가 전에 95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의원 했어요. 저기 있는 네. 저길 나갔을 때 옛날부터 아셨겠네요. 네, 그때 여기 국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원세훈 국장을 이렇게 질타했던 그런 시정 질의도 있어요. 야. 그런데 그분이 길군요. 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장을 만나서 부시장을 하시다가 예.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같이 온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유일한 지휘자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 댓글 정치 개입에 대해서 거기가 무관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뭐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아예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크게 주장을 안 했는데 그 주장을 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당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대선 개입과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왔던 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명백히 밝혀야 되고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분이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지난 5년 동안 뭘 했는지 그거는 안 봐도 미루어 짐작하면 다 아는 일인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그 일까지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한 단독 청문회를 좀 준비하셔야겠군요, 민주당이. 기대해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전에 전두환 대통령 피하고 21만 원밖에 없다 뭐 그랬는데 29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그 추징 시효를 연장해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댓글에 우원식 의원 여기서도 나오셨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4대강 전 어찌해야 하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4대강 국정조사가 제가 지난번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정부 조직 협상 할 때 제가 우리 당의 대표로 나가서 했잖아요. 그때 합의문에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에 그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이미 합의돼 있어요. 감사원 감사 미흡하고요. 거기에 대통령 책임까지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국정조사에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만 이것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바로 4대강 국정조사를 또 민주당이 그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네, 민주당이 정말 잘해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정말 10만인 클럽. 또 회원이세요? 여러분 여기 띠 나가고 있습니까? 네, 띠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으로서 이 같이 보고 계신 회원님들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잘 돼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씁니다. 좀 언론들 보시죠. 조중동을 비롯한 요즘 TV까지를 포함해서 이 거리에 나와서 하는 일, 또 이 국정조사, 대선 개입,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마이뉴스라도 있으니까 이게 거리에서 이런 게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오마이뉴스가 해왔던 그런 역할을 더더욱 크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10만인 클럽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오마이뉴스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끗한 홍보로 그렇습니다. 해주시다니 말씀하신 대로 10만인 클럽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으면 저희가 이곳에서 방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요. 발등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덥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 의원총회를 취재한 곽승희 기자를 한번 만나서 오늘 의원총회 의원들의 발언들 좀 들어보고 오늘 스케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곽승희 기자. 오늘 의원총회가 한 30분 정도 진행됐나요? 4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네.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60차 민주당 의원총회가 네. 열렸는데요.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이 그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네.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이제 시민들의 촛불 전에 네. 먼저 촛불 집회를 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또 전병헌 원내대표는 네.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발언을 좀 했나요? 어떤 예. 내용으로 발언했죠? 네, 또 정청래 간사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그 원판 김새라는 말씀을 던지시면서 네, 아까, 말을 예.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꼭 나오게 만들겠다.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켜보던 시민 50대 시민으로 보이는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올소라고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군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발언이 좀 있었나요? 다른 의원들은 이곳에서 앞으로 의원총회나 네. 아니면 그 각종 의원 모임들을 이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니 네. 그런 의사발언 진행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네. 홍보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어떤 홍보물인가요? 지금 네,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나요? 왔습니다.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돼 있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도 있는데요. 뒤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이번 국정원 사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의혹의 검은 커넥션이라고 써져 있고 김무성, 번영세 주중대사 모습이 보이고요. 네. 원세훈, 김용판, 황교안, 곽상도, 남재준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요. 그 밑에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국정원과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커넥션 의혹들을 이렇게 홍보물에 담아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계속 오늘 홍보 저는 계속 한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유임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또 그 대화문 앞쪽에 가서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장외에 나와서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홍보물 직접 나눠주면서 대국민 홍보전, 그 방송사나 이런 거대 신문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들고 시민분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곽승희 기자를 만나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오늘 이 의원총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선 올릴 때 만나고 오랜만입니다. 겨울에 만나고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다시 만나요. 지난 겨울에 저희가 잘 했어야 했고 그다음에 지난 겨울에 이런 불법적인 일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올여름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의원님 옆에서 보니까 이게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뭘 들고 계신데? 여기에서 지금 홍보물 나눠드리는데요. 아까 저 소개해드렸는데 많이 들고 계시는데 이거 다 나눠주시고 가신 건가요? 나눠줘야죠.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당 지도부까지 다 나오게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비공개 의총을 해가지고 저희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 현장에서 제일 세게 발언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적 한 적 없고요. 일단 지금 국정조사를 우리가 원만하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좀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끌려다니는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바보같이 끌려다니는구나. 이걸 알면서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 굉장히 마음이 처참하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 현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함께 하자, 알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국정조사의 마당이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진짜 더 이상 저희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저희들의 횡포를 부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국회 안에서만은 있어가지고서는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바랬던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남재준의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라고 하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좀 모아주셔라.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밖에는 이 정말 간악한 새누리당 국정원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도와달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국정원 문제는 국정원 문제대로 국민들의 성원이 많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셨는지요? 저도 이제 그게 좀 의아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지지도다. 근데 저는 사실 TV를 거의 이제 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보는 편인데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대부분 남성들,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이제 강요 비서들을 하는데, 무채색의 그 옷들을 입고 있는 와중에 우리 대통령님 혼자서만 아주 컬러풀한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장면을 요정처럼 여왕처럼 뿌려주고 있는데 그 환상에 넘어가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미지는 조사는 높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허약하다. 그런 거고 어제 이제 저희 그 최장직 교수님 모시고 토론회장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최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국정 아젠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1인 개인기가 지금 빛나고 있는 거지 강요라든가 장관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꿔다 놓은 전문가 내지는 제2비서 이렇게 장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지난 6개월 동안 이 정부는 저는 무능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통령님의 패션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능 정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야죠.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남재준 해임해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만이 대통령이 지금 뭐 패션쇼 하려고 정권 잡으신 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만 해도 20조가 펑크 아닙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을지키기 하면서 전국을 다녀보는데 어렵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는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민 속으로 돌아가는 정치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고 전체는 또 개중에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127명의 동선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농촌활동 다 해서 봉사활동 시도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젊은 의원들이 1박 2일로 농활 가서 일도 하고 농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농민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가을에 이제 법안이나 예산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농활도 가시나요? 농활도 했었죠. 1박 2일 동안 농활 했었고 이제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이제 김태년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시도의원 또 당직자들 해가지고 농활을 지금 한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은 안 오른다고? 언론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뭘 하는지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보안 사항이라고 되는 것처럼 꽁꽁 저희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하루도 안 쉰지를 지금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는 제가 사실 좀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날이 하루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보면 하루도 못 쉬고 달려온 게 지금 뭐 몇 달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 있는 거 영어로 알고 해야 계시죠? 돼요? 영어로. 일어나. 증거하러. 네. 예, 의원님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또 이제 국민들께 민주당 촛불 계속 결합했지만 앞으로 이 텐트죠. 이 텐트가 이제 계속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텐트가 있는 한 민주당 의원님들 계속 계실 텐데 국민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이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목소리도 들었고요. 당에서 촛불 집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결합하기 이전부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촛불 집회 현장에도 같이 와봤고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와 원망의 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는 곧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중심에 놓지 않고서는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민생정치, 민생, 사회, 경제정치 정책도 만들어 나가고 실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결의하고 다지는 그래서 이 정부를 똑바로 국민 중심으로 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름이 굉장히 더워서 걱정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정기국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저희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한 달을 잘 버티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과제고요.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운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천막에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잘하라고 성원도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이 여름을 여기서 잘 나고요. 정기국회 저희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싸움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막농성 이런 거 하면 뭘 좀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네네. 지지자들이. 네. 지금 뭘 좀 사오면 좋겠습니까? 수박이요. 여러분 민주당에게 수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나겠는데. 한 것도 없이 먹을 것만 달라 그런다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아까 댓글에 봤더니 네. 국민들이 공주님 미모에 빠졌나 모르죠 라면서 박근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잠깐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에 국정원 국정조사 어떻게 보면 김현 진선미 의원을 제척하라는 그런 요구를 새누리당이 하면서 계속 하행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비단 국정조사만 한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12년 12월 11일 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7개월이요. 이 사건이 이제 지속이 된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국정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네. 증인이 나와서 지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진실을 도대체 이 사건에 비밀이 있는데 이 은밀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수사에 대해서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서 국정원 직원들한테 댓글 등을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 둘 다 이 사건과 관계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12년 12월 11일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현장에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당의 명령을 받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다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가봐라 이런 미션을 받고 거기 갔죠.
그 현장에 김현 의원은 약 1박 2일 정도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를 하는 심정으로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협조. 네,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고, 그리고 기자들도 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선미 의원은 약 5분 정도 본인은 머물렀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인권 유린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그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네. 주장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어제 그 국회 브리핑 끝낸 다음에 이제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네. 4개의 사건에 대한 병렬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세훈 전 원장, 그 다음에 김용판 전 청장이 했던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네. 그 다음에 이 두 여성 의원이 했던 인권 유린 사건을 과연 같은 크기로 볼 수 있느냐, 네. 사건의 크기가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되면 사실상 빈 껍데기에 불과한 국정조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이 카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사실상 경찰의 하위직 간부들, 그러니까 예컨대 최현락 수사부장을 비롯한 현직 그리고 네. 전직 경찰청 간부들이 나와서 일정 정도,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분석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과 관계된 어제 그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이제 저 누구죠? 정청래 의원 공개했죠. 둘이 공개했던 그 네.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수하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했던 네.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관계 직원들은 하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소조차 하지 예,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이것에 대해서 그 결의를 하고 장외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증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채택이 된다고 해도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동행명령. 네. 내가 안 나가야지 그러면은 네. 안 나가도 그냥 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동행명령이죠.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두 가지 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네. 증인이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출석할 수 있지만 그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할 때는 동행명령권을 네.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설명한 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두 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저 법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지난 그 국조 첫 번째 날 그 법무부 국감할 때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나와서 물을 때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네. 없습니다. 재판 중이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피해가는 수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재판에 불리한, 이게 사실 근데 개인적 권리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네.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행명령인데, 그 동행명령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사실 진실규명은 굉장히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증인이 안 나오는데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고 국정조사가 무슨 그렇죠. 소용이냐. 예. 그래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오게 된 네.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국정원 사태가 어떻게 갈지 네. 정말 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현장에 127명이 나와서 조를 짜서 네. 10여 명씩 조를 짜서 현장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을 광장으로 끌어낸 것은 국민입니다. 네. 예, 국민들이 사실 지난 7월 내내 우중 속에서 그리고 뜨거운 햇볕 속에서 촛불 집회를 열면서 촛불을 들고 민주당을 광장으로 불러낸 셈입니다. 네.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원내 투쟁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 나왔던 것인데요. 그만큼 민주당을 광장으로 불러낸 국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광장을 지키면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할 때 네. 민주당 도망 못 가죠.
민주당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이 광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는 순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순간 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을 지키고 뜨겁게 달궈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마이TV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아까 9시 50분부터 진행을 했는데 벌써? 지금 11시 50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총회와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이 이 사태, 그 이번 국정원 사태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국정원 사태 문제를 관심 있게 보도하겠고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중계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0만인 클럽이 아 이게 근데 좀 그 면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 저 사람 기자 맞아 이렇게 홍보원 같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아까 장민성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불러낸 건 촛불. 그리고 저희 오마이TV가 방송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10만인 클럽 성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저희와 함께 국정원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민선 전문기자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좋은 해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생중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you